사로잡힌 시선, 따뜻한 공정의 가치로 함께합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2부 시작합니다. 특권과 차별이 없는 나라, 힘없는 사람의 대통령이 되겠다 하면서 지난 1일 대선 출마 공식 선언했습니다. 여권 내 유일한 부울경 PK 지역 대권 주자고요. 리틀 노무현으로 불립니다. 가장 민주당다운 청통성 있는 사람이라고 자처하는 대통령 취준생이죠. 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전화로 만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김두관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 주말에 이어서 어제도 제 예비경선 2차 TV 토론회 진행되는데 또 2차 때보다 더 잘하신 것 같습니까? 예, 어제 두 번째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예. 갈수록 열띤 경쟁이 되는 것 같고요. 예.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검증이나 정치 공방도 있었지만 정책에 대한 논쟁도 좀 심화되는 듯합니다. 예. 후보라면 누구나 그 차이를 관문이고요. 당연히 국민들께 검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 소신껏 응답하고 있습니다. 예. 1차보다 2차 때가 좀 어떠셨습니까? 또 힘들었습니까? 아니 좀 익숙해지니까 예. 괜찮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자, 두 번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나머지 TV 토론들에서는 새로운 구사할 새 전략 같은 거 좀 생각도 해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워낙 예. 8분 후보가 토론을 하니까요. 예. 1인당 주어진 시간 10분 내라서 예. 아주 깊이 있는 정책 논쟁은 되지 않고 그냥 주요 정책에 대한 비판이랄까 이 정책 공부하는데 좀 더 아무래도 이제 후보가 6명으로 본선에 압축이 되니까 그때 되면 좀 더 의미 있는 정책 토론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예. 그래도 이광재인이 빠지셨으니까 한 명 줄어서 8명 됐으니까 좀 다행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근데 지난 주말에 국민 면접 치르셨는데 아직 면접관들 교체 때문에 좀 매끄럽지 못했지 않습니까? 예. 예. 취준생 여러분 정말 고생 많습니다. 실제로 예. 해보니까 정말 땀나고 어려웠고요. 일부 후보 경우에 면접관하고 언쟁을 보이기도 했는데 예. 좀 그런 점이 우리 당의 프로그램 컨셉이 안 맞아서 좀 아쉬웠고요. 저는 기본자산제나 5억 이특 분권 체제 1% 법률 국민 투표제 이런 걸 제가 준비했던 정책에 대한 질문이 많아서 예. 제대로 좀 답을 하기는 한 것 같은데요. 아, 그러세요? 특히 예. 이제 분권과 관련해서 예. 제가 충분하게 설명할 시간도 없었고 좀 아쉬웠는데 예. 사실은 제가 노무현 대통령 밑에서 행자부 장관 하면서 여러 가지 한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저도 그건 의지가 확고했지만 예. 사실은 뒷받침해주는 노무현 대통령 의지가 확고했기 때문에 균형 발전을 위한 3대 특별 입법이 가능했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대통령과 또 그것을 직접 담당하는 부처의 장관이 확고한 의지가 가능해야 정책이 현장에서 실행 가능하다 이런 걸 저는 절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방금 어차피 지방분권 말씀하셨으니까요. 공약 만드신 것 중에서 이른바 선진국형 연방제 지방분권 이것도 들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OECD의 선진국들을 보면 연방국가이거나 연방국가에 준하는 자치분권 국가거든요. 예. 대한민국은 사실은 수도권 일극 중심주의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사실은 부동산, 환경, 교통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서울에 집중한 게 오히려 한국 산업화를 앞당기는 데 크게 기여했지만 이제 우리는 선진국에 들어섰고 딱 수도권의 절반 인구가 살고 비수도권 인구가 절반이 사는데 이제는 비수도권 인구 2,600만을 우리 정부가 강력하게 안아야 될 시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 생각하시면 또 이를테면 수도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고민하실 텐데요. 예, 저는 2003년 행자부 장관 때도 그런 법안을 냈습니다만 예. 국회와 청와대가 완전 세종특별자치시로 옮겨서 세종특별자치시가 행정수도로 완성이 되고요. 예. 저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까지도 사법신도시를 만들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게 맞다. 또 지금 태릉에 있는 육군사관학교 같은 경우도 지방으로 이전해주는 것이 훨씬 더 대한민국 미래에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리틀 노무현으로 불리시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험지에서 온몸으로 싸운 김두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근데 왜 이렇게 계속 그동안 그냥 한 곳에 정착하시지
굳이 험지 골라서 여기저기서 상고상고 하고 다니시는지. 예. 제가 계속해서 이제 영남에서 쭉 예. 9번 출마해서 예. 4번 당선되고 5번 떨어졌고요. 예. 한 번은 당의 요청으로 경기도 김포에서 와서 떨어지고 또 당선되고 이렇게 예. 했죠. 네네. 저는 그 영남 지금 우리 8분 후보 중에서 예. 영남 지역에서 출마해서 이겨본 사람도 저밖에 없고 또 떨어져 본 사람도 저밖에 없는데 우리 당의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영남 지역이 워낙 유권자도 많고 공학적으로 보면 부산, 경남, 울산, PK에서 상당한 득점을 해야 예. 그리고 중도를 확장해야만 대선 승리를 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략적 요청지인 부울경이 저만 이렇게 후보로 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경험들을 봤을 때 지역적 확장성이 크다. 이게 장점이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영남에서 상당한 득표를 하고 예. 또 우리 국민들 그 이념 성향을 조사한 최근 여론조사를 보니까 중도층이 굉장히 확장이 됐더라고요. 예. 그래서 중도층에 소구력이 있는 후보가 아니면 쉽지가 않죠. 예. 현실적으로. 아하. 이른바 불경 쪽에 중도층 표심이 지금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그 표심을 확산해야 될 입장입니다. 사실은 매우 쉽지가 않지만. 예,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그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하고요, 하태경 의원이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가장 존경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 듣고 좀 의아해하진 않으셨습니까? 네, 보수의 노무현이 되겠다고 한 말을 저도 들었고요. 예. 정치인으로 새로운 것에 용기 있게 도전하고 서민들과 잘 소통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봐서는 정치인이라면 여야 가리지 않고 노무현 대통령 그런 매력에 대해서는 부인하기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진정성이 있다 보십니까? 그 얘기? 그러시군요.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이 만약에 살아 계셨다면은 김두관 의원님께 뭐라고 하실 것 같습니까? 지금 어떻게 알아? 예. 참 어려운 질문 같은데요. 예. 아마 원칙 있는 정치를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원칙 있는 정치요. 예. 민주당이 몇 번 선거를 연달아 이기고서 사실 많이 오만해졌다는 지적도 있고 또 지난 4.7 보궐선거에서도 국민의 해초를 몇 개 맞았는데요. 아마 지금 노무현 대통령의 진취적인 개혁성하고 도덕적인 정신을 다시 한번 좀 새겨봐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만 말씀하시니까 아무래도 송영길 대표께서요. 최근에 얘기하신 것 중에서 사실 이른바 그 친문이라든지 또 심지어 대깨문이라는 표현도 써가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일종의 자비판 같은데 이런 발언은 어떻게? 다른 우리 극렬 당원 지지자들에게 합리적으로 좀 더 해난에 대해서 판단해 달라는 말씀은 맞겠지만 2007년 대선에서 친노들이 정동영 후보를 찍지 않아서 이명박 후보에게 패했다는 주장은 지금 당내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점은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 게 선거 결과로도 아마 친노가 안 적은 게 아니라 대선 승리에 대한 상당한 자신감이 없었던 중도층들이 많이 투표장에 안 간 것 같아요. 그 당시 각 도의 투표율을 보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극렬 지지자들이 합리적으로 좀 당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참여하고 권리 행사해달라는 그런 원론적인 말씀은 동의하지만 특정 세력이 당을 억수로 어렵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잘 동의하기 좀 어렵더라고요. 송영길 대표 어제 발언. 예,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공약으로요. 김두관 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1가구 1주택 국가 책임제 이거 있던데요. 보니까. 주거권을 기본권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1가구 1주택제를 주택 정책의 철학으로 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은 주거용 부동산의 가세 체계를 1가구 1주택 원칙에 맞추고 다주택에 대한 누진적 체계로 세제를 정비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특히 저는 주택 공기업의 역할은 무주택자들 주거 마련의 최우선 순위를 저는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공공택지를 민간에 팔지 말고 이 주택 공기업에서 직접 이렇게 건설을 해서 건설 원가로 공급해야만이 다수의 우리 국민들이 자가 주택을 소유할 수 있고요. 또 아무래도 자기 돈으로 하기보다는 또 돈을 차용해서 해야 되는 측면에서 보면
국책 모기지를 조성해서 저소득층 주택을 구입할 때 예. 민간 금융 비싼 이자에 의존하지 않는 부분, 그 부담을 덜어드리는 게 매우 중요하다 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1가구 1주택은 국가가 좀 책임지고 우리 서민들이 집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는 그런 정책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 국민 면접 그 하실 때요. 예. 그 내 인생의 한 장면 사진 보니까 그 씨름 사진이던데 보니까요. 예, 제가 예. 씨름을 워낙 잘해서 예. 상도 많이 타고 트로피도 탔는데 예, 예. 그 사진만큼 제가 뒤집기로 해서 이긴 그 씨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내 경선에서 예. 뒤집기 한 판으로 본선까지 진출하고 또 본선에서 가장 강력한 이재명 후보하고 본선을 하겠다. 결선 투표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예. 제가 나타낸 사진이라 해서 올렸습니다. 그럼 의지를 나타내신 거고 그 씨름 그 사진 보니까 뒤집기인데 보니까 그러면 지금 그래도 9명에서 8명으로 줄었으니까요. 6명 안에는 뭐 들 자신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면요? 예, 저는 뭐 국민과 당원께 맡기는데요. 예. 제가 본선 경쟁이 확고하게 있는 후보고 또 어려운 지역에서 범죄에서 제가 오랫동안 우리 민주당의 깃발을 들고 당당하게 했기 때문에 예. 저 늦게 출발해서 그런지 뭐 국민 지지는 조금 낮은 편인데 당원들 여론조사 내지는 뭐 이렇게 비공식 조사는 상당히 높게 나와서 예. 뭐 예선은 충분히 통과하리라고 확신하고 있고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그 정세균 전 총리하고 이광재 의원이 단일화했는데 이 시점에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뭐 아마 이광재 그 후보하고 정세균 후보하고 아마 단일화됐는데요. 예. 예상대로 그냥 정세균 후보로 단일화했기 때문에 아, 예. 국민들 보기에 뭐 큰 이변이 없어서 상승 효과가 큰지는 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분들 혹시 뭐 그 단일화 얘기는 안 나옵니까? 지난 3일 날 그 정세균 후보와 총리와 이낙연 총리가 예, 예. 오찬 회동을 했거든요. 예, 예. 네네. 오찬 회동을 해서 아마 그 단일화 할 것 같고요. 아. 또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9일 컷오프 전까지 정세균 전 총리하고 이낙연 전 총리가 그러지는 않고요. 단일화 시점은 아마 컷오프 이후가 되지 않을까. 이후에 아무래도 그래야만이 단일화 효과가 극대화되기 때문에 예. 두 분 말고 다른 분들은 뭐 단일화에 합류할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 같긴 합니다. 토론회에서 근데 추미애 전 장관이 자꾸 이재명 지사 쪽 좀 편을 드는 듯한 말씀하시던데 두 분 아니 어제 뭐 저도 그 점에 대해서 좀 예. 물어봤는데요. 예. 명추연대나 재미연대라고 하면서 사실 이제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이라는 주요 정책에 대해서 다른 후보들이 다 좀 날선 예. 비판을 하고 있는데 예. 추미애 후보만큼은 상당히 엄호를 하고 네. 해서 어허. 또 한간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 그걸 제가 확인하는 예. 차원에서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덕환 의원께서는 끝까지 완주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습니다. 저는 뭐 정책과 가치를 가지고 예. 끝까지 완주하고 또 본선에 올라가서 결선 투표할 각오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